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 규제 카드로 남은 보유세 인상이 임박했습니다. 내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요. 보유세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 기자,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보유세 개편안이 결국 나오는군요. 네. 하지만 내일 나올 이 보유세 개편안은 최종안은 아닙니다.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. 내일 오후에는 이 특위에서 이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. 이 자리에서는 이 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한 밑그림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이를 앞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. 네,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 보유세라는 게 크게 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재산세는 한번 올리면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하지만 지금 보는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보면 네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마지막 구간인 이 3억 원 초과가 세율이 0.4%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든 세 차나 네 채 갖고 있던 이 3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. 네, 63만 원이란 얘긴데요. 네, 하지만 이 종부세를 보면 이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아니면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. 정부는 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를 올리기보다는 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핀셋 규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.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이 종부세는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책정합니다. 자, 준비한 표를 좀 보면요. 자,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이 빨간색으로 9억 원, 6억 원이 나오는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넘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는 이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이 1주택자의 경우에 보면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이 넘는, 즉 초과하는 부분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이 80%를 매기고 또 여기에 해당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80%라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시행령은 국회 통과 없이도 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율을 높이면 손쉽게 세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네, 그런데 이 계산 방법을 듣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공시가에 공정시장가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도 최근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공산품은 이 매매 가격에 세금을 바로 매기게 됩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집은 좀 다른데요. 매매가,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가의 60에서 한 80%가량을 공시가라고 책정을 하고 또 이 공시가의 80%가 공정시장가가 됩니다. 바로 가장 낮은 가격인 이 공정시장가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구조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국회 입법 조치할 필요 없이 공정시장가를 높여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긴데요. 이 공정시장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높아지는지, 그러니까 세금이 결국에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궁금합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시장가액이 현재는 80%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. 이거를 100%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. 즉 공시가와 공정시장가를 맞추겠다는 건데요. 이 서울 서초구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한번 사례로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전용 면적 84.77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확인을 해봤더니 12억 4천만 원에 불과했는데요. 자, 이 공시가격인 1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봤더니 136만 원이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0%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대로 계산을 한 거고요. 이 80%인 비율을 100%로 올려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종부세가 170만 원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136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1년에 34만 원 상승하는 셈입니다. 네, 그런데 이게
보여주신 게 1주택자,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신 사람의 경우인데요. 이 강남에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34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렇죠. 네. 자, 1년에 34만 원 오르는 거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하지만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어떨까요? 자, 앞서 말한 아파트를 세 채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종부세를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. 자, 세 채의 공시가격의 합이 37억 2천만 원인데요. 자, 아파트 값만 45억 원에 달합니다. 이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1년에 2,046만 원을 현재 내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80%인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%로 올려 잡아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,67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. 다시 말해서 1년에 다주택, 그러니까 45억 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에 624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. 네, 이제 역시 다주택자의 세금이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45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들을 보유를 하면서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큰 부담일까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도 운운을 하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아파트 세 채를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 몇백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번 보유세 개편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거론되는 이 수준으로 봐서는 이 수십억을 굴리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이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사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 차원보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이 그동안 낮았던 보유세를 올리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. 네. 600만 원 세금 내는 게 부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이런 분들은 진짜 살 집을 놔두고 나머지 집들은 팔아버리면 또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번 정부는 작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또 꾸준히 일관되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. 그래서 이번 보유세 인상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렇다면 또 추가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보유세 인상 방법 중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? 네,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CG를 좀 보여주시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파트의 공정시장가가 6억 원 이하면 세율을 0.5% 매긴다는 뜻인데요. 이 세율은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구간별 해당하는 세율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는 겁니다. 이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통과를 또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내일 이제 보유세 인상 초안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또 다주택자분들은 그 시행 직전에 집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, 최종안이? 네, 말씀하신 대로 세금 더 내기 싫은 분들은 팔면 되겠죠. 네. 자, 다음 달쯤이면 아까 말한 특위의 최종 공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위는 이 공고안이 나오면 즉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. 정부는 이걸 받아다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뒤에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. 이 입법 절차를 거쳐서 내년쯤이면 보유세 인상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